올림포스를 펼쳐서 봐주세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는 책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춘향전은 굉장히 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춘향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향전은 이본, 즉 여러 개의 책 버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버전이 많아서 좀 안 흔한 것도 있고 흔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어딜 가든 이 춘향전이 나오면 '아 이거 제일 기본이 되는 거지. 기본 되는 내용이지.' 요렇게 보이는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보니." 이게 여기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변사또 알죠? 변사또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쵸? 변사또의 생일 잔치에 어사또 즉 이몽룡이가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 애초에 어사또 즉 이 이몽룡은 변사또 백성을 수탈하는 이 나쁜 놈을 잡아내려고 "네가 백성들 수탈했지." 이거 밝혀내려고 지금 위장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어서 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어사 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이렇게 되는데 어찌하니 통분하랴는 밑줄이고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아시겠죠? 왜 편집자적 논평이죠? 어사또가 이거를 봤어요. 그쵸? 그리고 통분하는 마음,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왜? 백성들의 피를 수탈해서 세금을 다 뽑아내서 얘네들은 술상 차려서 놀고 먹고 앉아있네? 이거를 이몽룡이 느꼈잖아요. 그러면은 이몽룡은 통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몽룡이 어찌 통분을 아니하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몽룡이 당연히 통분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겠어? 어찌하니 통분하랴? 통분할 수밖에 없었지. 라고 말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한 존재. 그게 바로 서술자이고 그걸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몽룡이라면 당연히 화낼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몽룡은 당연히 통보할 수밖에 없지라는 논평,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편집자적 논평, 판소리, 사설의 소설체가 드러난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소리 사설이라는 것은 판소리는 노래잖아요. 그쵸? 노래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창을 하는 노래예요. 그럼 노래라고 한다면 소설이 아닌 시에 가깝겠죠. 그래서 운문입니다. 판소리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소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소리 사설 또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소리 사설, 판소리계 소설에는 운문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소설의 원형이 판소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하니 통분하랴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편집자적 논평이 딱 일어난 부분이고 이몽룡이 즉 어사또는 여기 왜 들어갔다? 변사또 잡아내려고. 너 수탈하고 있지? 근데 바로 사또의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위장 잠입을 한 거예요. 그지 모습으로.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이거는 이제 이몽룡의 상인 거예요. 수령은 다담상 좋은 상을 차려놓고 다른 수령들 즉 이 변사또의 생일 파티에 놀러 온 다른 양반들 앞에는 좋은 상, 다담상이 놓여져 있고 이몽룡이는 그냥 지나가던 거린이었기 때문에 그지 상판에 반찬 쪼가리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 상을 발길로 탁 차면서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그래서 여기 운봉이 사람 이름이고 이 운봉을 통해서 거린의 모습, 그지의 모습을 한 이몽룡이 이 변사또의 파티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운봉이 뭐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의 호의를 베푸는 관대한 성격의 인물인 거예요, 운봉 자체가. 그리고 이건 소설이잖아요. 여러분 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봉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설가가 이 글을 애초에 지은 최초의 창작인이 운봉이라는 역할은 변사또의 편의 사람이지만 같이 수탈을 도왔던 사람이지만 약간 관대한 성격이 있어서 이몽룡이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의 역할을 하는 매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인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운봉이 잔치에 들어올 때도 역할을 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시를 짓거든요. 한시를 짓는데 한시를 지을 때도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운봉 영장의 갈비뼈를 탁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람 신체 갈비뼈를 가리키면서 나 갈비 한 개 먹고 싶은데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동음 이의어를 사용한 거고 동음 이의어를 사용한 갑자기 이름이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유희라는 건 재밌다는 거고요. 이걸 보고
'나는 재미없는데? 나는 이거 유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했다. 재미를 즐겼다. 즉 해학성을 주었다.' 요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비를 동음, 이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의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영장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한 수씩 하면 어떠하오, 이렇게 하면서 시를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영장이 운을 낼때, 여기서 운, 차운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요즘 사회로 따지면 훅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 몇 개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걸로 노래 만들어 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놀이예요. 이게 하나의 양반들이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할 한자어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노풀고, 기름고 요렇게 하는데, 사또가 즉 이몽룡이 얘기를 하죠. 거린이 어려서, 이 거린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식개나 읽었는데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 포식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잔치 왔으니까 그냥 가기 민망해서 차수한수 하사이다 하면서 내가 시 지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봉영장이 반겨 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사람들은 다 안 지었는데 순식간에 글을 지어요. 그런데 그 글이 뭡니까? 니은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 즉 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즉 백성들 수탈했지. 백성들 얼마나 힘든지 내가 보여줄게. 본관사또 변사또 너희 새끼 네가 했지. 네가 수탈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생각 역시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술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사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문체, 즉 판소리 운문체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효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루나기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뜻이 나와 있어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 이거는 이제 얘들이 술 마시는 거 천인혈이요. 백성들의 피다. 옥반가효, 아름다운 안주, 일만 백성의 기름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내서, 인간한테는 우리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다 짜내서 만든 거다. 총로낚시, 촛불 켜놓고 놀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촛농이 똑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쳐, 높이 이제 소리 높여서 노래 부를 때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아진다. 이 의미고, 여기서 이 한시를 보면은요. 4개의 글자, 3개의 글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자예요. 총 한행의 7자, 4줄이죠. 그러면 4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7원절구라고 하고 또는 7원사구라고 하고요. 여기서 드러난 것은 부패한 관리, 부정부패한 탐가오리 놈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가렴주구, 안타까운 마음, 인간 존중 사상, 그리고 이 시를 기점으로 이제 암행어사 출도요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사건으로 전개가 된다, 전환이 된다,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4글자와 뒤에 3글자가 부패한, 부정부패한 관리들, 그리고 수탈당한 백성들, 대조, 대비, 대저. 그래서 대조를 많이 사용하였고, 당연히 시이기 때문에, 아주 형식을 잘 지킨 시이기 때문에 대구법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의 뜻, 그리고 그 뜻까지 읽었으니까 그 다음 볼게요. 이렇듯 지었을 때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왜냐면 본관사또는 멍청해요. 알겠죠? 얘는 뭘 모르고 그냥 멍청해. 그래서 시 잘 지었네?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도 본관사또, 즉 이 변사또를 풍자하는 거고요. 운붕영장은 얘는 좀 똑똑해요. 그래서 속으로 아플싸 일이 났다. 즉 알아챈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운붕의 그 성격,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 그래서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연후에 아전들을 분부하되 야 일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속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모습을 막 보이는 거예요. 즉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제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당하기 직전. 그죠? 당하기 직전의 분주한 모습을 뭐뭐 단속, 뭐뭐뭐 단속, 이러한 말의 연속, 말의 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한참 이렇게 요란한데도 사정을 모르는 사또가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소피 보고 들어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쉬하고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납니다. 그래서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누가 들어오는데 암행어사 출두하는데 술주정이 나가지고 춘향이 불러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사또가 이제 부하들과 내통을 합니다. 어사또는 본관 사또가 아니라 이몽룡이에요. 그래서 서리를 보고 눈길 보내니 서리 중방거동 보소 역조를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수군. 그래서 일단 여기서 거동보소 이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고요. 앞으로도 그냥 거동보소 하면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수군, 수군 이게 신호고 이것은 수군, 수군이라는 거는 의성어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모습.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쫙 모으는 모습이 요 부분에서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다. 어사또가 출두 직전에 자기 부하들을 쫙 모으는 페랭이도 딱 눌러 쓰고 산뜻하게 차려입고 가죽끈을 손목에 딱 걸고 요 모습 이것은 위에 당황하는 운봉이 돗자리 불러 단속, 역마 단속 이렇게 하는 것과는 대조 대비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사또가 출두를 하는데 그때 번쩍번쩍 하면서 번쩍은 의태어죠. 그리고 남원읍이 우글우글 그리고 청파역절 거동보소 달 같은 마패 번쩍 햇빛같이 번쩍 들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났죠? 마패는 내가 어사또다. 내가 암행어사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고 근데 이 마패가 뭡니까? 달과 같고 햇빛과 같아요. 그러면 빛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패를 딱 드는 모습을 직유법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요. 암행어사 출두여 이렇게 딱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는데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아무리 커도 강산이 무너지겠습니까? 천지가 뒤집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과장법을 통해서 암행어사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위세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초목금수는 모든 짐승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안이 떨냐? 그러면은 떤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안이 떨려도 사실은 편집자도 논편이 되겠죠. 남문에서 출두여, 북문에서 출두여, 각 동서문에서 출두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마찬가지로 과장법입니다. 하늘에 진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전을 들라 이렇게 해서 육방을 들어서 공영이요 하면서 팍 때리고 공방 공방 이러면서 공방 자리 들어오며 또 팍 때리고 그러면서 좌수 별감 넋을 넣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제 제거동보소 다시 한번 편집자적 논평 일어났고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 불고 송편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당황하니까 이 쫄병들이 즉 같이 수탈하던 나쁜 놈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우습게 표현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풍자하는 것이고 희화화하는 것이고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재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어 "얘네들이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되게 길게 얘네가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해요.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하나의 장면이 여기서는 이제 아전들이 당하는 모습이죠. 아전들이 혼나는 모습이 쭉 지속되는 거, 얼마간 쭉 지속되는 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장면의 지속을 하는 이유는 뭐냐?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원을 풀어주는 장면, 속이 시원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간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쥐 눈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말이 지금 뒤바뀐 거죠. 뒤바뀐 건 항상 도치예요. 그래서 도치를 통해서 어사또가 어사또의 출두로 인해서 암행어사의 출두로 인해서 본간 사또가 굉장히 당황한 모습 근데 그 당황한 모습을 웃기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웃기게 표현한 것이 희화화고 희화화는 항상 풍자와 해학이다. 그래서 풍자는 기능인 거죠. 여기서 본관사또를 비판하는 기능이고 이 글 자체는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때문에 해학적인 요소도 함께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어떻게 하고 끝났다? 혼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잠시 시간을 멈춰서 문제를 풀어 보시고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나머지 잘 읽어보시고 정답은 2번이 되죠. 본관사또는 출두를 해서 시를 지어서 운봉이 알아챘을 때에도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를 다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랐다. 그리고 글 두 귀의 서사적 기능 이거는 삽입시의 서사적 기능인데요.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이 시를 쓴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성격 제시한 거 아니고요. 공간 배경 특성 제시한 거 아니고요. 중심인물 각각 내적 갈등 없습니다. 그리고 5번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라는 거를 운봉영장이 알게 되죠. 이 시가 등장함으로써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죠. 왜냐면 암행어사가 출두할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설을 그대로 좀 적어 주셔야 돼요. 한시는 부패한 탕가놀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앞으로 암행어사가 출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10번의 보기도 이제 꼼꼼히 읽어 주셔야 됩니다. 10번의 보기를 읽고 보시면은 이 글 뜻을 우리말로 제시한 것은 우리말로 제시하면 이거는 평민을 얘기하는 거지 양반층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죠. 양반층과 관련된 것은 한시 또는 한자어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1번에
이제 음성 상징어 얘기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은 이제 정답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기역은 반어법이고 니은은 편집자적 논평, 그다음 디귿, 리을은 과장법이고 5번은 아까 언어 유희를 통한 도치법인데 도치법을 통한 언어 유희인데 도치법을 통한 언어 유희 말고 의문의 유사성 또는 동음 이어를 통한 갈비와 관련한 언어 유희도 있었습니다. 그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